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의 UPS 어학원에 안병주 실장님께서 또 오전에 좀 휴가실 때 오늘 휴가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또 교재 이런 뭐 연동 없이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초대해드렸거든요. 박수 좀 부탁드리게 소리 안 나는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떻게 쓰고 계신지 뭐 학원에서 뭐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학원에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까지 이제 인증제와 메일 그래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은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4개월에 한 번 정도 챕터를 한두 개씩 묶어서 이제 인증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이제 메일 그래머를 계속해서 숙제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중1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까 청주 지역은 그래서 한 학기에 총 3번, 그래서 1년에 6번씩, 그래서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인증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 2주 정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법 내용을 이제 메일 그래머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인증시험을 보고, 그리고 인증시험에서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문법 보강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답을 틀린 거를 좀 학생들한테 풀어보게끔 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그 오답을 인쇄를 한 후에요. 정답이랑 학생이 쓴 오답 부분을 뭐 칼이나 가위로 오려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학생한테 다시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학생이 그거를 책을 안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또 틀렸다. 그럼 그때는 이제 교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오답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거를 철해가지고 학생들 교재 뒤에다가 다 꽂아줘요. 그럼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푼 문제보다는 이제 오답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오답 노트를 일일이 이제 초등학생이 쓰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잘라서 주면 되겠네요. 네네. 가위만 있으면 되네요. 그죠? 네네. 그걸 그렇게 고민했다니.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 UPS에서는 컴퓨터실 따로 없죠? 네, 저희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하고, 아이들은 숙제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이제 대부분 집에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그 모바일로 활용하는 것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네네. 어떠세요? 네, 애들 모바일 하나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컴퓨터보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양수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모바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 번에 내면 30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누워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숙제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일 그라머가 이제 정식으로 전체 이제 커리큘럼화 돼갖고 숙제로 나가는 거네요, 아예? 네네. 일단 저희는 이제 만약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의 숙제량이 적다라고 생각되는 교재가 있으면 그거를 보완으로 이제 메일 그래머를 계속해서 같이 병행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제 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숙제량이 많은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일 그래머를 주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이제 교재로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만 하는 반도 있고 네. 메일 그래머로 활용하는 반도 있고 네네. 같이 쓰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에 이제 메일 그래머나 인증에 없이 하실 때랑 네. 요거 인증도 들어가고 메일 그래머를 하고 나실 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메일 그래머랑 인증이 없었을 때는 문법 문제를 계속해서 어디서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적인 문제도 많고,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일 그래머랑 인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나 아니면 뭐 아이들의 문제 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난이도별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반에 따라서 난이도를 다르게 이제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인증 시험은 그러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거기는 인증 시험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반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정말 이제 뭐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뭐 북한 애들은 계속 낮게 나오긴 하는데 네. 반에 따라 이제 인증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가져가는 성취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인증을 하고 문법을 이렇게 관리를 또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걸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 아이들이 문법 교재를 이제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많이 풀었다라는 거랑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 성적에서 음,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 부모님들께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안병준 실장님한테 방금 얘기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을게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갖고 질문이 없나 보다. 그 전에 왜 교실에서 애들이 바로 모바일로 문제 푸는 거 배틀하고 뭐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아, 어, 네네네. 그거 잠깐. 그건 이제 반 이벤트성인데요. 네. 이제 조금 아이들이 지쳐 있거나 좀 그럴 때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10문제, 15문제를 바로 이제 문제를 놓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취도가 좋은 친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쿠폰 같은 걸 쏘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나 아니면 좀 약간의 재미를 이제 수업 시간에 바로 하는 거죠. 애들이 좀 지쳐 있을 때, 그러면 네네. 자, 개념 제대로 아는지 보자 하고 바로 열 문제를 그 반에 다 네네. 출제를 하고 휴대폰을 꺼내서 바로 풀어봐 하고, 또, 그러면 누가 먼저 풀고 막 바바박 네네. 이렇게 자동으로 점수가 뜨잖아요. 이게 자동 채점이다 보니까 관리자 네네. 아이들을 들어가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애들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상도 주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맨날 쓰긴 좀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세요? 혹시 질문? 대표님, 네, 그 인증시험에 대해서 음, 이 인증시험 문제를 저희가 좀 골라가지고 별도로 어, 출제를 할 수 있나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그거 한번 저희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일단은 이제 UPS에서는 이런 식으로 UPS는 약간 입시 어학원인 거죠. 입시 쪽으로 약간 네네, 맞습니다. 특화된 그런 어학원이죠. 예, 예. 네. 그리고 뭐 중학생이 비율이 맞나요? 초등학생 비율이 맞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메일그래머나 인증자료를 사용하는 학년들은 이제 중학교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음, 초등학교는 약간 문법을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4, 5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음. 6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부에서 활용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UPS 어학원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걸 조금 더 공유를 드릴게요. 음, 이제 일단은 다 선생님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동영상 강의를 예복습에 활용을 하거나 문법 수업 후에 문제풀이 과제를 제공하거나 혹은 또 이제 과제 확인 후에 오답을 진단해 주거나 아까 오답 노트에 대한 아이디어 진짜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가 왜 생각 못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노트에 책에 다 붙여주면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재학습을 또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영작 훈련 요구 부분은 저희가 제휴였는데 지금 빠졌어요. 개인별 누적 학습 리포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가능하다는 거, 모바일 할 수 있고, 또 영문법 로드맵으로 활용합니다. 이제 우리 학원 약간 영문법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다, 아니면 책에 너무 의존했다. 그럴 때, 뭐 저희도 그랬고요. 뭐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맨날 책 바뀔 때마다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내신 대비를 또 하고 이벤트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 중심 어학원이에요. 저희 학원이 이제 청담 에이프릴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뒷단계 이제 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데 이제 초등 회화 중심이었지만 약간 중고등부 전문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이제 초등 1, 2, 3학년은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4학년부터는 영어 4년차 이렇게 된 친구들 있잖아요. 1, 2, 3, 4학년, 4년차잖아요. 그 4년차 된 친구들이 문법을 조금 다뤄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담을 하는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한테 메일 그래머 문제를 냈고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은 걸 조금 더 보여드리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레벨 1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 하루에 5개에서 10개. 많지 않죠. 한 달에 10일 정도 출제를 해서 난이도 조절해서 출제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그리고 이제 인증시험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시험을 칩니다. 문법 수업 시간에 오답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요. 약간 이제 보습이나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 전문 학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시고 인증시험으로 동기부여하고 내신도 대체를 한다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뭐 공방이나 뭐 코칭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메일 그래머만 가지고 제가 테스트로 코칭 100%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없이 강의 없이 특강이 가능할까 해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물론 약간 뭘 좀 아는 코치라야 되겠죠. 알바한테만 맡기기는 좀 힘들고 팀장급이나 여러 레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좋고 그래서 이제 하는 방식은 강사 없이 원장이나 코치, 강의 없이 메일 그래머로만 진행을 했고요. 학습 코칭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상시 진도 수업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3배에서 6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효과적이라서 계속 하기가 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너무 애들 실력을 단기간에 키워주면 안 돼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거든. 그리고 뭐 이제 다 됐으니까 하산하려고 그래.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학원 안 다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해서 너가 지금 레벨 1에서는 요거가 지금 안 돼 있어. 요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레벨 1에 요게 약하니까 이번 방학 때 선생님이랑 현재 시대랑 요거랑 요거를 다 따자.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몇 문제씩 풀고 그렇게 해서 인증시험 언제 보자. 요거까지 플래너를 짜는 거예요. 플래너를 짜서 이제 동영상 인강을 하루에 몇 개 들을 것인지 자기가 다 짜서 문제는 몇 문제를 풀 것인지 아이가 정하면은 선생님은 그대로 출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면은 중간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오답을 활용하라 하고 이유를 찾아보라 해서 저한테 설명하게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증시험을 치게 하고 오답 확인하는 피드백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그 에이프릴 하는 친구들, 4, 5학년 친구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썼는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너무 3, 4학년들 어려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울까 걱정했는데 이제 얘들은 맛배기로 주 1회씩 사용을 이제 해서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 1회 이제 10문항이나 20문항 정도 출제를 해가지고 과제를 내줬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스피킹, 라이팅 위주다 보니까 문법에 대한 정확한 커리가 초등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그냥 뭐 명사, 관사부터 조금씩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적된 자료를 학부모님한테 보내주고 피드백을 받고 문법도 다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다가 초등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문법 학습을 시작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샘플로 저희 그 과정 로드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초등 5학년부터 시작하는 로드맵인데 프리프라임 단계는 교재는 이 책을 쓰는데 타겟 문법이 요거 세 가지다 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요거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이걸 정해놓으면은 선생님들이 교재 안에서도 쓰지만 저는 이제 교재의 분량이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교재 진도를 다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책을 6개월 동안 배우면서 아이들이 문장의 구성과 비동사,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메일 그래머를 활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가 5학년이다 하면 여기 초록색은 레벨 1, 주황색은 레벨 2, 레벨 3는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베이직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1과 레벨 2가 섞여 있죠. 그래서 중학 심화 과정을 우리 애가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활용하고 있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 예비중부터 들어가는데 중등부는 이제 케가에서 나온 책을 써요. 제휴교재를 써서 레벨 1 전체를 이제 이 친구들이 복습시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커리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타겟 문법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K가 책으로 레벨 1 전체를 복습을 하면서 레벨 2에 나오는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문장 형식의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는 인증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초, 중, 고까지 활용하고 있고, 이게 중등부 팀장은 이제 레벨 낮은 친구들은 이제 난이도 선택을 가능해서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아이들이 문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어보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난이도 하만 내면은 그래도 7, 80점이 나와요. 못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나 문법 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상위권 친구들은 오답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스스로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질문 주셨는데 학생들이 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문제를 다 풀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자동 채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을 문제를 다 풀면 볼 수 있죠. 다 풀면 정답과 자기 오답을 볼 수 있는데 학생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정답과 오답을. 근데 그거를 그냥 재연습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과제로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부 다른 학원에서 아예 동영상 강의를 정규 수업에서 강의를 교재 활용해서 미리 듣고 예습해 오고 학원 수업에는 플립 러닝 베이스로 개념 이해를 확인 피드백하는 수업으로 활용하신대요. 그러니까 과제로 강의를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은 온라인 시간이 주어지고 온라인 시간에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2교시에 교실로 가면은 그럼 네가 들은 내용을 설명해 봐라 해서 플립 러닝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문제 풀고 그리고 해석한 학생들에 대한 보강과 진도 부분에 대한 보강으로 활용하시고 또 외부생이 중간에 들어왔을 경우에 1대1로 하기가 좋아요. 사실 이거예요. 진도가 안 맞는 경우. 그리고 정기 문법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충하는데도 메일 그래머를 활용하고 또 요즘은 보면은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좀 레벨이 많이 다르고 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최근 코로나 이후로 점점 심해졌어요. 신규생이 들어오면은 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반을 아무리 세분화해도 이 친구들 다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인데 예를 들면 그때 원장 보강 아니면은 교수부장 직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저희는 이제 가외 수업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 3개월 동안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정규반에 못 들어가면 선생님이랑 메일 그래머를 활용해서 과외를 제가 제안을 해서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기초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정규반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정말로 실력도 많이 늘고 학원에서는 별도의 선생님들 이제 수업 부족으로 인한지 실수도 좀 채울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수부장이나 관리자가 다 별도로 있다면 상시에 이런 것들을 개설해 두고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코칭.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지금 코칭 수업을 하는데 거의 손댈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과제 처음에 한두 번만 1대1로 붙어서 좀 해주고 플랜 짜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과제 혼자서 학원에 와서 하고 검사 맞고 가는 거거든요. 틀린 문제 다시 보고. 그러니까 관리할 게 크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인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 친구들도 기간 해가지고 통계를 하면 저학년 반 한번 볼까요? 이번에 특강을 하는데 특강 초급해서 여기 초등부 4학년, 5학년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이 문항수를 보시면 10문제, 20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 얘는 하루 결석을 했구나. 이렇게 수업하고 1교시 수업을 하고 2교시는 문제풀이 하고 오답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영어를 처음 배운 친구들은 접속사 문제에서 100% 성취도가 나오니까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약한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은 얘가 기초가 아주 부족하니까 요거를 열어놓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도 해요. 한두 번만 얘기해 주면 애들이 또 감을 잡아요. 그렇게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강, 중급 특강도 초등학생인데 저희 초등이 많다 보니까 얘들은 이제 동명사 파트. 벌써 지금 2번 수업 했는데 좀 이만큼 많이
하게 됐죠. 친구 볼까요? 통계 자료를 보면 동명사 파트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동명사만 나오네. 동명사만 37문항 풀었고 성취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수가 올라가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것도 활용하시고 자 이제 인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문법 인증센터를 가입하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혹은 가맹 안 하신 원장님들도 본사에 요청하시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관리자로 제가 똑같은 아이디를 로그인하고 마찬가지로 학생 여기 왼쪽 메뉴에 보시면 매뉴얼 다 있고요. 별로 이거 문제 출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학생 똑같이 가입해서 승인해 주시고 반에 넣으셔서 똑같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 평가 출제하기가 중요하니까 들어가서 보면 친구 한 명이 자,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인증시험을 출제하면 레벨 1에 똑같아요. 레벨 1에 항목이 쭉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인증시험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다 하고 명사 관사를 다 배웠으니까 명사 관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를 클릭해가지고 안에 세부 항목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네는 좀 약간 취약이다. 애들 문법을 잘 못한다. 그럼 난이도 중하만 선택하시는 거고 난이도 중만 해도 이제 내신 유형 문제라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객관식만 하겠다, 주관식 같이 하겠다 해서 문제 비율을 선택하신 거예요. 총 문항수가 76문항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30문제, 우리 학원 30문제만 해서 인증을 하겠다 하고 마감일 정하고 출제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총 이 문제나 수준들은 여기 조금 저희가 선별해서 올려놓긴 했지만 그 안에서 동네 수준에 맞춰서 출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레벨 2도 마찬가지. 수동태 1이면 100문항이 출제가 돼 있네. 그죠? 그 중에서 난이도 하만 하면은 40문제니까 요거 섞어서 내도 되고요. 그리고 뭐 레벨 3도 마찬가지. 레벨 3는 고1, 예비중, 예비고, 중3, 고1까지 쓰기 너무 좋습니다. 진단평가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진단평가 좀 어려워요.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리포트 관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심플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 통계 정오표 문제 오답 통계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90점을 넘었을 때 1급 상장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원 이름 들어가고 날짜 들어가고 자동으로 발급이 되니까 인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증시험을 쳐서 좀 자존감이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 통계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증시험 친 통계가 다 나와요. 보시면 레벨 1 얘가 지금 중3 친구인데 아직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레벨 1은 7개 항목에서는 거의 이 정도 파란색이면 초록색이면 괜찮죠. 근데 뭐 진단평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왔고 레벨 2에서는 지금 동명사 파트가 약간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어요. 중3 치고는 좀 약하긴 하지만 채워나가야죠. 이 친구들 요것만 봐도 방학에 특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해온 친구들 보면 얘는 2학년 친구인데 또 이렇게 통계 화면이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점수가 완전 누적 통계가 나오는 거죠. 이걸로 저희는 이제 엄마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기간도 예를 들면은 여기는 기간이 없고 이 친구가 3학년 친구인데 통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체 레벨 1에 10가지 항목, 레벨 2에 10가지 항목, 레벨 3에 거의 뭐 몇 개 빼고 다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졸업이죠. 졸업. 이제 스페셜 반 친구니까 중3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걸 보고 빠진 항목이 뭔지를 찾아요. 쌤 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위권 친구들. 그거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하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셀프 스터디 해라. 선생님이 뭐 메일 그래머로 문제를 좀 더 내줄게. 요렇게 내가 이제 뭐 특강을 하거나 하기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답 확인을 해가지고 이 오답을 보시면 얘가 레벨 3의 일치 화법 중에서 시제 일치를 틀렸다. 일치 화법 중에서 평서문의 화법 전환 틀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어디가 약한지 자기가 파악하기도 좋고 선생님들이 이걸 분석해서 해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매뉴얼 보시면은 사용법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 출제 방법은 단순하니까요. 네.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문법에서의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거다 보니까 학원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원장님들 다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학원들 다 이렇게 적용해 쓰세요라고 제공하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참여해 보셨으니까 우리 학원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 좀 하셔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하시면 되고 가장 심플한 거는 학습을 시키고 인증을 한다. 요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주지시키고 저희도 인증시험을 치면은 막 상장 뭐 주면서 약간 이벤트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저희도 이제 좀 가맹 학원이 굉장히 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국 단위 영문법 인증 뭐 대회, 시험 대회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각각 잘 쓰고 계시다가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금 나는 인증센터까지는 가맹 안 하셨다 하시면은 본사나 가까운 인증센터가 있으시면 제가 이제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본사 요청하시면은 요 시험을 한번 1회 아이디 제공해서 저희가 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더 받을게요. 너무 완벽했군요, 제가. 질문이 없네요. 네, 해보셔야지 아시죠? 네, 지금 뭐 그냥 다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고 원장님들하고 회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우리 UPS 학원 실장님처럼 그 잘라서 쓰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 진짜 그 좋은 아이디어인 거 모르고 그냥 쓰셨죠? 네네. 네, 대박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병주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